안녕하세요. 유탐수런출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43강 지구의 공전과 연주운동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첫 번 파트 들어와서 선생님 천체 좌표계 1시간, 자전과 일주운동 1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까지 공전과 연주운동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천문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죠. 좌표계는 계속 언급이 될 거다. 천체 관측 파트 지금 하고 있는 지구 공전 자전뿐만 아니라 행성 달에서도 계속 언급이 된다. 말씀드렸죠. 네, 오늘도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께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 공전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선생님이 이미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지구 공전에 의해서 계절이 나타나죠. 물론 계절은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고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만 이제 자전축 경사에 대해서는 공부했기 때문에 공전과 관련해서 계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요, 별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이 천문 파트는 교재 순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별자리,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좌표계가 나와요. 그런데 이미 언급해 드린 것처럼 자전과 공전을 할 때도 계속 좌표계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좌표계를 먼저 가지고 오고요. 별자리 역시 지구 자전 공전할 때 중간중간 들어갈게요. 또 하나는 이제 별자리 보기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건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할 때 그 단원을 설명하면서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별자리 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우리가 한 번씩 했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 지구 자전과 관련해서 일주운동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또 계절별 별자리 공전과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봤죠. 그런 것들 다 모아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절 변화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계절 변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남중고도라는 개념입니다. 자, 먼저 복습 한번 해볼게요. 복습. 지평좌표계의 Y축에 해당되는 값을 어떤 거 공부했었죠? 고도라고 하는 게 있었죠. 적도좌표계 Y축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게 있었죠? 적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고도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기점으로 했을 때 지평선에서 어디까지? 지평선에서 천체까지의 각도로 0도부터 몇 도까지? 90도까지의 각을 측정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적위라는 건 뭐였죠? 네, 적위라고 하는 것은 적도좌표계의 Y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적도라고 봤을 때 북극을 청구의 북극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플러스 90도 남극, 청구의 남극, 마이너스 90도라고 보셔도 되고요. 적도를 0도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천체를 어떻게 측정한다? 적도에서부터 천체까지의 각도입니다. 북쪽은 플러스, 남쪽은 마이너스라고 해서 저기는 0도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의 범위를 가지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또 하나 보도록 한다면 우리가 청구상에서 표현을 할 때 자전축, 적도, 북점, 남점, 동점, 서점이라고 한다면 일주운동은 적도와 나란하게 동에서 서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적도와 나란하게 동에서 서라고 표현한다면 항상 어디를 지나죠? 항상 남쪽 좌우선을 지나게 되죠. 여기, 여기, 여기. 네, 이렇게 남쪽 좌우선을 지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남중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남중고도라고 하는 건 뭘까요? 네, 바로 이거예요. 남쪽에 왔을 때, 남쪽 좌우선에 왔을 때 무엇일까? 지평선에서 천체까지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남쪽 좌우선을 지날 때 혹은 정남쪽 하늘에 있을 때 혹은 뜨고 지기 때문에 가장 높이 떴을 때가 되겠죠. 가장 높이 떴을 때, 높이 떴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할 때는 우리가 태양이 정남쪽 하늘 혹은 남쪽 좌우선에 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정오라고 얘기하죠. 이때 역시 남중고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공부를 할 거냐? 남중고도가 뭔지는 알았어. 이런 남중고도를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식을 남중고도의 정의로부터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 그림은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지금 관측자가 있고요. 관측자가 서 있는 곳이 지평선이 되겠죠. 지금 이 태양은 남중한 태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남중고도죠. 남중고도는 관측자 서 있는 지평선에서부터 천체까지 이 높이를 태양의 남중고도, H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럼 이 남중고도를 어떻게 표현도 할 수가 있느냐?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적도라고 했을 때, 청구의 적도라고 했을 때 평행하게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줍니다. 그랬을 때 적도에서부터 관측자까지 혹은 적도에서부터 천정까지의 각도를 위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천정과 지평선은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요 사이각이 위도가 된다면 나머지는 얼마? 그렇죠. 90도 마이너스 위도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연습 많이 했던 거. 그런데 적도에서 태양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됐죠? 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전체 H 남중고도로 가는 것은 요만큼의 각 플러스 이만큼의 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만큼이 얼마라고요? 네, 바로 90도 마이너스 위도가 되고요. 요만큼의 사이각이 뭐다? 태양의 저기가 되죠. 따라서 플러스 저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H가 뭐라고요? 네, 남중고도예요. 남중고도는요, 90도 빼기 위도 플러스 적입니다.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수치들이 있는데요. 그 지방의 위도는 북극성의 위도와 동일하다. 일주권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위도다. 이런 것들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남중고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주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중고도는 위도와 적에 관한 값입니다. 따라서 세 값 중에서 두 가지 값만 준다면 하나를 도출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물어봐요. 보기 기억에서 어떤 천체들의 저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또 저기를 묻기가 어려우니까 남중고도가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중고도가 얼마이냐? 그런데 이때 동일한 조건을 줍니다. 남중고도가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때라는 문두의 전제 조건을 주는 거야. 그럼 어때요? 우리나라니까 90도 마이너스 위도 값은 동시에 상수값이 되는 거예요. 네. 보기 니은에서 남중고도를 물어본 걸 다시 해석하면 그렇죠. 저기를 물어본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남중고도를 물어보는 척하면서 저기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남중고도도 물어볼 수가 있고 저기도 물어볼 수 있고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남중고도식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남중고도식을 활용해서 너무 쉬워요. 자, 남중고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남중고도는 자, 선생님이 쓰고 읽을 땐 여러분도 쓰고 읽으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셔야죠. 90도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적이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위도가 약 37도, 북위 37도라고 할게요. 이 북위 37도에서 태양의 계절에 따른 남중고도를 구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른? 계절에 따른. 그럼 계절에 따라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절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무엇에? 네, 태양의 남중고도를 구해보래요. 그런데 90도 마이너스 위도, 여기 얼마를 넣으면 될까요? 여기다 쓸게요. 37을 넣으면 되니까 이 값은 항상 얼마로 일정할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53도로 일정한 값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만 알면 될까? 태양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저기를 알면 되죠. 우리가 태양의 봄을 춘분점, 춘분만 춘분점까지 써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복습하라는 의미에서 여름에는 하지점에 위치하고요. 가을에는 추분점에 위치하고요. 겨울에는 동지점에 위치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각각의 저기값을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했어요.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춘분점과 추분점 때는 적도상에 태양이 위치하기 때문에 저기가 0이에요. 하지 때는 적도 위에 위치하죠. 따라서 플러스 9에 얼마나 위에 23.5도입니다. 동지 때는요, 적도 아래 위치하고요. 역시 23.5도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쓴 건 뭐죠? 네, 저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모두 뭘까? 계절별로 태양의 저기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올까? 여기는 53도. 선생님보다 여러분 계산 더 잘하시죠? 여기는 76.5도. 여긴 역시 53도. 여기는 29.5도가 되겠죠. 됐나요? 질문. 지금 선생님 구한 게 뭐다?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계절별로. 언제가 제일 높이 떠 있죠? 네, 바로 여름에 남중고도와 가장 높음을 수식 결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제일 낮죠? 네, 동지 때, 즉 겨울에 가장 낮게 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계절별로 태양의 일주운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절에 따른 무엇의 태양의 무슨 운동? 일주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절의 일주운동이라니요 무슨 말인가요? 자,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청구를 그릴게요. 청구상에 황도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도. 요게 적도예요. 지금 이게 황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제일 황도상에서 태양의 대표적인 위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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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겠죠. 한 글자씩만 쓴다면 동지점, 춘분점, 그 다음에 하지점, 그리고 추분점이 될 겁니다.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이렇게 연주운동하고 있겠죠. 황도상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선생님이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을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설명하면서 마치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언급했지만 지구는 여러분 매일같이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해요. 매일같이, 즉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그 와중에 무슨 운동도 하죠? 네, 공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태양도 황도상에 매일같이 연주운동하면서 동시에 매일같이 무슨 운동을 할까? 일주운동을 하는 거야. 일주운동은 뭐라고요? 동남서 운동입니다, 여러분. 동남서 운동이에요. 동에서 뜨고 남중하고 서로 지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어디에 나란하게 일주운동하죠? 네, 적도에 나란하게죠. 그럼 요걸 생각하고 그려보도록 하면은요. 이게 뭐라고 했어? 적도. 네. 겨울에, 즉 동지점 부근에 있을 때 무엇을 하게 되면 일주운동을 하게 되면 적도와 나란하게 동에 서서 이렇게 일주운동을 하겠죠. 뱅글뱅글뱅글. 춘추분 때는 적도상에 있으니까 이렇게 일주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적도를 그렸으니까 수직은 자전축이 될 테니까 청구의 북극, 청구의 남극이 될 테니까 하지점에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일주운동을 뱅글뱅글 하게 되는 거죠. 됐죠? 즉 사실상 매일 자전과 공전이 나타나기 때문에 태양 역시 연주운동과 일주운동이 동시에 나타나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물어볼 때는 동시에 물어보지 못하니까 한 번에 하나씩만 물어보는 거예요. 즉 24시간 안에 질문이 끝나면 뭐 2시간 뒤에, 3시간 뒤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 일주운동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루를 넘어가면 연주운동만 또 생각을 하면 되게끔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청구상에 표현을 할게요. 북반구 중위도 청구상. 무슨 말이냐? 똑같은 그림을요. 네, 선생님이 자주 그리는 그림, 요 그림에서 표현을 하겠다고요. 적도고요. 북점, 남점, 동점, 서점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태양의 황도상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춘추분 때는 태양이 적도 상에 위치하죠. 여기 선생님 체크를 할게요. 언제? 춘추분 때. 한 글자씩만 쓰죠. 춘추분 때. 됐나요? 자, 지금 여기가 적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지 때는 적도 위에 있겠죠. 플러스 23.5도.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하지 때. 동지 때는 적도 아래 위치하겠죠. 사실 간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림이 조금 똑같지 않더라도 고려해서 보세요. 아래쪽, 다시 말해 동지점일 때입니다. 무슨 운동? 계절별 일주운동이야. 일주운동, 어디에 위치했든 일주운동은 동남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지며 어디에? 적도에 나란해야 되죠. 그래서 하지 때는 어떻게? 네, 이렇게 뜨고 지겠죠. 춘추 때는 이렇게 뜨고 질 것이며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동지 때는 이렇게 뜨고 진다고요.
즉 이때가 각각 뭘까? 하지 때 남중고도, 춘추분 때 남중고도, 동지 때 남중고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모두 뜨고 집니다. 지구 자전하니까 언제? 춘추분 때도, 춘추 때도, 그리고 하지 때도, 그리고 동지 때도. 자, 선생님 항상 뜨는 건 어느 쪽이라 그랬어? 어떤 천체든 네, 동쪽이에요, 여러분. 동쪽에서 뜹니다. 동쪽에서 뜨고 질 때는요, 네, 항상 서쪽이에요, 여러분. 서쪽이고요, 서쪽입니다.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보세요. 하지 때는요, 동쪽은 동쪽인데 네, 북동쪽에서 떠요. 질 때도요, 서쪽은 서쪽인데 북서쪽에서 집니다. 아, 하지 때 동서는 맞는데 북동에서 뜨고 북서에서 지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고요. 춘추 때는 적도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정동쪽에서 떠서 정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됐나요? 하지만 동지 때는요, 동쪽에서 떠요. 그리고 서쪽으로 집니다. 그런데 어느 쪽? 네, 남동쪽에서 떠서 남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에서 떠서 남서로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많이 물어봐요. 하지, 동지, 그 다음에 춘추 때 동에서 뜨고 서로 지는데 일주운동이 동쪽으로 북쪽으로 더 치우치는 경우, 남쪽으로 더 치우치는 경우 어느 계절에 더 가까운 걸 많이 물어봅니다. 또 하나 볼게요. 그림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남중고도, 남중고도, 남중고도. 가장 높이 떠 있을 때는 하지 때 남중고도예요. 가장 높이 떠 있다 보니까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지? 태양이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 낮이라고 얘기하죠. 낮의 길이 역시 어떠하다? 하지 때가 가장 길어요. 낮의 길이 하지 때 가장 길고요. 언제 제일 짧을까? 동지 때 제일 짧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낮의 길이가 길다는 건 상대적으로 밤의 길이가 짧다는 거고요. 낮의 길이가 짧다는 건 상대적으로 밤의 길이가 길다는 거죠. 춘추 때는요, 네, 낮밤, 적도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12시간, 12시간으로 같게 나타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계절과 남중고도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하지 때는요, 뭐가 높다? 남중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남중고도가 높으면요, 단위 면적당 태양 복수 에너지 양이 많아요. 높이 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의 길이가 길어. 즉 결론적으로 고도가 높고 낮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남중고도가 높은 여름에는 일사량이 많고, 즉 여름은 어떻다?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계절을 공부를 했는데 남중고도라는 단어를 써서 계절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23.5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하게 되면 여름에는 남중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 겨울에 남중고도가 낮아서 기온이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단위 면적당 태양 복수 에너지 양이 여름이 더 많다는 겁니다. 됐죠? 완전 중요해요. 요거는 꼭 기억하실 것. 됐습니까? 그리고 또 뭘 기억하라? 남중고도식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면 지구 공전과 계절 변화까지 다 마무리 지어드렸습니다. 다음에는요, 일주운동과 관련된 것, 즉 별자리를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요거 선생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 이 그림인데요. 별자리 일주운동입니다. 뭐 선생님이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 자, 자전축, 적도, 일주운동은 어떻게 나타난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그쵸? 일주운동은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1시간에 얼마죠? 360도를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1시간에는 15도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남쪽 하늘에서 보게 된다면 동쪽, 서쪽 마찬가지겠지만 시계 방향성의 일주운동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지금 주제가 뭐지? 일주운동이라고 했어.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북두칠성의 이동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주운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몇 시간 간격? 3시간 간격입니다. 여러분 북두칠성은요, 청구의 북극 부근, 청구의 북극 주변에 있는 별자리입니다. 무슨 말일까? 청구의 북극에 있는 별자리가 뭐야? 그렇지, 북극성이에요. 여러분 북극성을 볼 수 있는 하늘은 무슨 하늘이야? 네,
주의하실 내용은 이 하늘은 지금 여러분은 북쪽 하늘을 보고 계십니다. 북쪽 하늘이요. 됐죠? 그럼 뭐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쫙 섰을 때 이쪽 방향이 북점, 북쪽 방향이 됩니다. 그럼 요 자전축을 중심축으로 적도가 날아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봤을 때 동심원 형태로 보이는 거야. 그쵸? 그럼 선생님 무슨 방향이라고 했지? 이걸 사실 밖에서 보면 시계 방향입니다. 근데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문제지. 다시 말해 우리가 북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남쪽을 볼 때와 다르게 이쪽이 서쪽이 이쪽이 동쪽이 돼요. 그러면 동심원상에서 표현을 할 때 뜨는 게 동이니까 이렇게 방향성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죠. 북쪽 하늘은 무슨 방향? 네, 북쪽은 반시계라고 표현하셔도 된다고요. 왜? 동서가 바뀌거든요. 됐죠? 방향은 관측자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쭉 보세요. 3시간 간격이면 3시간 간격이면 각도는 얼마 차이 날까? 선생님이 시간을 각도로 바꾸고 각도를 시간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15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네, 3시간이면 3시간 간격이 1시간에 15도이기 때문에 45도만큼 매번 움직이는 겁니다. 차례로 45도, 45도. 근데 무슨 방향이야? 이 모양이 무슨 방향?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일주운동은 동에서 서예요. 1시간에 15도. 지금은 북쪽 하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일 뿐입니다. 이미 했던 거예요. 자, 선생님 왜 이 내용을 또 얘기하느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뭐라고 돼 있죠? 별의 무슨 운동? 이번에는 연주운동이래요. 자, 우리 좀 전제를 할게요. 사실 태양도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큰 별이죠. 근데 우리가 천체 파트를 얘기를 할 때는 태양은 별이라고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지 않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별자리일 때 태양은 제외하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늘 태양은 태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별의 이동이다, 어떤 별 이렇게 얘기할 때는 태양을 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태양이 아니고 별의 연주운동이라는 거지. 자, 보세요. 이번에는요, 보름이에요. 보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름 간격이라는 건 하루를 넘어가죠, 기준이.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서 사자자리를 쭉 계속 관측을 했어. 계속 관측했더니 보름 간격으로 관측했더니 점점 사자자리가 어디 가까워지지? 서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원인을 일주운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루 안에, 즉 24시간 안에 해결되는 결론이 아니고요. 무려 보름의 간격으로 관측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옆에 그림을 좀 그려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늘 언급했던 거. 태양 있고 태양 주변을 지구가 이 원에서 이 투로 뱅글뱅글 도는 거죠. 이렇게. 그럼 태양을 봤을 때 지구가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구가 태양을 보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지? 마치 태양이 지구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했죠. 지구의 공전과 태양의 무슨 운동? 연주 운동은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60도를 약 1년, 365일 만에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 1일에 1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다 한 건데요. 맞아.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황도라고 얘기했을 때 황도 주변에 이렇게 별이 있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 네, 황도 12국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건 별들은 너무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관측했을 때 고정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구 주변을 도는 달이나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이나 지구 주변을 도는 것처럼 보이는 태양과는 달리. 됐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태양이 이렇게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연주운동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는데 마치 별들이, 고정된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은 거야. KTX가 이렇게 가면 반대편에 있는 물체들이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이 보이는 거라. 됐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별의 무슨 운동? 연주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별의 연주운동. 다시 말해 지구의 공전과 태양의 연주운동은 반시계 방향이라면 별의 연주운동은요, 주의하세요. 반대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입니다. 네, 동에서 서죠. 물론 속도는 같아요. 얼마? 1일에 1도입니다.
됐죠? 그럼 뭐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이미 정리했던 것과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무엇? 별의 일주운동이랑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주운동. 별의 일주운동은 뭐였지? 별의 일주운동은 방향성은 고맙게도 같아. 시계 방향, 즉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하지만 스케일이 틀립니다. 얼마? 1시간에 15도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네, 너무나도 고맙게도 문제를 제시할 때는 사실 이 모든 현상이 지구 자전, 지구 공전 때문에 나타나죠. 그럼 지구 자전과 공전은 네, 지구 공전하는 동시에 매일 자전도 하잖아요.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연주운동이라는 걸 대입을 시켜서 물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방금 본 것처럼 어떤 것을 보름 뒤에 관측한다면 혹은 어떤 것을 한 달 뒤에 관측한다면 그 다음 위치는 이런 식으로 질문의 요지가 24시간을 넘어가요. 하지만 여러분이 일주운동을 번뜩 생각하실 때는 질문에 2시간 뒤에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혹은 3시간 뒤에는 이런 식으로 24시간 안에 해결하게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런 거지. 사실상 두 개가 동시에 언급되지만 여러분은 기계적으로 이제 접근하실 때는 이렇게 24시간을 넘어가면 무조건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4시간 안에 해결할 때는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행히 참 고맙게도 연주운동이든 일주운동이든 방향성은 같고요. 스킬만 드립니다. 1일에 1도고요. 1시간에 15도라고요. 아시겠죠? 요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태양의 연주운동, 별의 연주운동, 그리고 별의 일주운동 세 가지를 비교해서 기억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됐나요? 하지만 질문에는 계속 나오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선생님이 지구 공전하고 별자리 다 계산이 끝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내행성과 외행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천체 처음 들어갔을 때 워밍업 1차 있었죠. 오늘 2차입니다. 무엇에 대한 거죠? 항상 천체 관측이야. 중단원 주제가. 그래서 천체가 언제 보이죠? 어디서 보여요? 어떤 모양으로 보이죠? 여기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요거에 대한 좀 우리가 규칙성, 이런 거지. 수학을 풀 때 요령이 있고 유형이 있는 것처럼 그걸 좀 익히기 위함입니다. 1차는 선생님 한번 해드렸어요. 뭘 했었지? 방위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북, 남, 동, 서. 즉 동서남북을 따졌을 때 방위는 당연히 관측자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북쪽, 남쪽, 동쪽, 그리고 서쪽이라고 했어. 여러분이 북쪽을 바라보면요. 등지고 있는 건 남쪽이야. 남쪽은 안 보여. 마찬가지. 남쪽을 바라보게 되면 등지고 있는 건 북쪽이기 때문에 북쪽은 안 보이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이 양극단에 있고요. 동쪽과 서쪽이 양극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일주운동과 공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전축 그리고 적도예요. 북점, 남점, 동점, 서점이죠.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무엇하기 때문에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천체, 다시 말해서 어떤 거? 태양이든 행성이든 달이든 별이든 모두 무슨 운동한다? 일주운동 한다고요. 적도와 나란하게 동에서 서, 즉 동에서 서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인다고요. 즉 이를 뭐라고 한다? 일주운동이라고 했을 때 일주운동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즉 우리가 지구에 사는 우리가 표현할 때는 무슨 표현? 동, 남, 서 운동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동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 동쪽에서 뜬다라고 얘기하고요. 남일 때 남중한다고 얘기하고요. 서쪽에 있을 때 뭐한다? 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주운동은 동남서 운동이야. 지구 자전 때문에 모두 이 운동을 한다고. 얼마나? 1시간에 15도로 동일하게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선생님. 그렇지.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행성, 그리고 달이 이 일주운동을 하면 일주운동에 따라서 우리가 관측되는 시각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거라고. 됐나요? 그럼 봐봐. 선생님 뭐라고 했지? 관측자가 여기 서 있을 때 뜨고 지는 걸 다 보려면 남쪽을 쳐다보면 뜨고 지는 게 다 보인다고 했죠.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걸 관측한다라고 하면요. 항상 어느 쪽 하늘을 보라? 항상 바라보는 게 남쪽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항상 바라보는 게 어디? 남쪽입니다. 남쪽을 바라본다고 할 때는요, 왼쪽이 항상 동이에요. 오른쪽이 서입니다. 다시 남쪽을 바라보면 왼쪽이 무엇? 동이에요. 남쪽을 바라보면 왼쪽이 동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이미 하나는 해결됐어. 천체가 어디서 보이냐? 동쪽에 보여요? 또는 남쪽에 보여요? 혹은 서쪽에 보인다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다 하고 나면 남동쪽에 보여요? 남서쪽에 보여요까지 할 수 있겠지. 지금은 거기까지 가지 말자고. 세 개 중에 하나만 대답을 해. 어디서 보이냐고 물어보면. 됐죠?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선생님이 동쪽에서 남쪽은 몇 도라고 했어? 90도. 남쪽에서 서쪽은 또 얼마? 90도라고 얘기했어. 자, 90도입니다. 90도. 근데 선생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지. 아, 이게 90도면 동쪽에서 남쪽 가는데 얼마나 걸려 시간이? 남쪽에서 서쪽 가는데 또 얼마나 걸려 시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봐요. 1시간에 15도기 때문에 90도면요. 얼마를 나누면 될까? 15로 나누시면 됩니다. 15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될까? 네, 6시간 걸려요. 6시간. 연습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2시간 후라고 할게요. 2시간 후. 그럼 2시간은 얼마의 각도를 갖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2시간 곱하기 15를 하면 됩니다. 아, 물론 여기 이렇게 돼 있어. 1시간. 다 지워져서 결론적으로 30도만 남는 거예요. 여기까지 모셔도 되잖아. 그쵸? 그래서 2시간이면 30도 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진짜 유용해. 각도를 시간을 각도로 바꿀 때는 항상 15를 곱하거나 나누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런 거지. 만약에 내가 남쪽에 어떤 천체가 있다면 앞으로 이건 무조건 6시간에 서로 가겠지. 그쵸? 왜?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주운동이므로 모든 천체는 동에서 떠서 남쪽 가고 서쪽 갈 거야. 동에 있다면 곧 남쪽 가고 곧 서쪽 가겠지. 모두 어떤 속도로? 같은 속도로 간단 말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관측 방향이 끝났기 때문에 관측 시각을 볼 텐데 동남, 남서가 90도, 즉 1시간 6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도 6시간 간격으로 나눠두시면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에 대해 살펴본다? 시각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래서 06시부터 시작을 하면요. 6시 간격으로 했죠. 그래서 12시, 그 다음에 18시, 그 다음 24시가 되는 거예요. 하루를 나누면 이걸 뭐라고 할까? 06시를 우리가 새벽이라고 얘기하고요. 12시를 정오라고 얘기하고요. 18시를 초저녁이라고 얘기하고요. 24시를 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벽을 해 뜨기 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초저녁을 해진 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했지? 우리가 어떤 천체를 관측이라는 걸 할 때는 항상 지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는 지평선 위, 태양은 항상 지평선 아래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대는 정오를 낀 시간대는 관측이 되지 않는 걸 정의한다고 했어. 그래서 언제 관측되니 그러면 새벽이요, 초저녁이요, 자정이요.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만 대답을 하면 돼요. 앞으로는 새벽 언제? 그래서 새벽 5시에요, 7시에요 이런 거 헷갈리지 않기. 그냥 이쯤을 모두 새벽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시각에 대한 거 정보가 끝났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일주 운동을 할 때 항상 동남서 운동을 한대. 뿐만 아니라 늘 1시간에 15도로 같이 간대. 그럼 봐요. 산이에요. 남쪽 하늘이고요. 왼쪽이 무엇? 동쪽,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어떤 천체가 있대. A라는 천체, 또 어떤 천체가 있대. B라는 천체가 있대. 자, 질문. A라는 천체와 B라는 천체 중에서 더 먼저 지는 것은, 혹은 더 먼저 서쪽 지평선 가까이 갈 것은 당연히 B겠지. 왜? 매일같이 동남서 운동을 하니까 A, B 모두 서쪽으로 갈 거예요. 일주 운동 따진다면.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지? 똑같은 속도로 가잖아. 1시간에 15도. A도 B도. 왜? 이들은 지구 자전에 의한 나타나는 겉보기 현상이니까. 그럼 질문을 할게요. 상대적으로 서쪽, 즉 B는 A보다 더 서쪽에 있죠. 상대적으로 더 어떻게 서쪽에 위치한 것은
먼저 진다 표현할 수 있나요? 그 말은 B는 A보다 먼저 떴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상대적으로 더 서쪽에 있을 때는요. 먼저 뜨고요. 먼저 남중하고요. 먼저 집니다. 당연하겠죠. 그럼 질문을 다시 할게요. 상대적으로 더 동쪽에 있는 것. 지금 그림에서 A, B 중 어떤 거예요? A, B 중에서 나중에 짐, 동쪽, 서쪽. 여기 선생님 남중이라고 써야 되는데 나중이라고 써버렸네요. 남중, 다시 고칠게요. 나중에는 먼저 뜸, 먼저 남중함, 먼저 짐 체크해 주세요. 다시 한번. 상대적으로 더 동쪽에 있는 건 A입니다. 그쵸? 그럼 A를 보세요, 여러분. A는 B보다 먼저 떴을까? 늦게 떴을까? 그렇죠. 이번에는 늦게 뜨고 늦게 남중하고 늦게 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을 때 더 먼저 뜨고 먼저 남중하고 먼저 지고요. 상대적으로 더 동쪽에 있는 건 늦게 뜨고 늦게 남중하고 늦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두 똑같이 동남서로 가는데 어떤 속도로 가는데 같은 속도 1시간에 15도로 가니까 동일한 결과 나타나겠지. 그쵸? 그럼 한번 이거 볼게요. 다 했어. 하나만 더 하면 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뭐냐? 바로 이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각이라는 건 마음속에 이렇게 사자를 하나 더 주세요. 사이각.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마음을 편할 거야. 뭐냐? 태양이 바라봤을 때, 지구가 바라봤을 때 태양과 천체가 이루는 사이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지구 궤도입니다.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공전 궤도. 그다음 지구 바깥쪽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공전 궤도를 그려드릴게요. 뭐 그냥 슬쩍 넘어갔지만 지구와 지구 외의 모든 행성들, 즉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8개 행성은요. 모두 반시계 방향으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 이제 정의를 할게요. 이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천체가 이루는 각이라고 했죠. 어떤 천체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1번.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이루는 각도는 얼마예요? 반대쪽에 있죠. 네. 1번처럼 이 각이 얼마? 180도가 되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위치라서 외우라는 거예요. 이름이 따로 있어. 너무 중요해서 이름을 따로 붙여준 거예요. 됐죠?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천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 여기가 반대쪽이라면 두 번째는 이쪽 뼈는 태양과 같은 선상이 있죠.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천체 이루는 각도는 없어. 이 각이 사이각이 얼마야? 빵이야.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이라고 불러. 합. 됐죠?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어떤 천체가 여기 있어요.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이룬 각도가 얼마? 이 각이 90도입니다. 90도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건 9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9. 그런데 9는 여기도 90도가 될 수 있지만 여기도 90도가 될 수 있잖아. 그쵸? 그런데 봐요. 지구가 여기 있다면 항상 관측자는 이렇게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관측자가 바라보는 하늘은 무슨 하늘? 그렇지, 잘하셨어요. 남쪽 하늘이요. 남쪽 하늘에서 왼쪽은 무슨 쪽? 동쪽. 오른쪽은 무슨 쪽? 서쪽입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구는요. 각각이 구였을 때 이쪽 방에 있는 구는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보다 더 어느 쪽에 있지? 서쪽 방향에 있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 구니까 헷갈리잖아. 이름을 또 추가적으로 붙입니다. 서쪽 방향의 구라고 해서 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쪽 방향은요? 네, 그렇죠.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보다 더 동쪽에 위치하죠. 그래서 동구라고 이를 붙입니다. 더 확장을 할게요. 천체 꼭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라인에 모두 위치하게 되면 태양보다 모두 어디 있지? 서쪽 방향에 있죠. 그래서 이쪽에 위치할 때 모두 우리가 서쪽 방향에 위치한다. 그래서 서쪽 방향 이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럼 또 연습해 볼게요. 이쪽 방향은 어떨까? 이쪽 방향은
지구에서 태양을 받아봤을 때 모두 태양보다 더 동쪽에, 상대적으로 더 동쪽이기 때문에 모두 어느 쪽? 동쪽 방향의 이각이다. 동방이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동서를 좀 기억을 하라는 거. 됐나요? 요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오시면 선생님 뭘 해줄까? 다음 시간에 행성의 관측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 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각에 따른 관측 시각과 방향, 모양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 선생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이라고 표현을 했다. 언제는 새벽이요, 초저녁이요, 혹은 자정이요. 세 개 하나 중에 대답을 하면 되고, 어디서는 동쪽이요, 남쪽이요, 서쪽이요 하나만 대답을 하면 돼. 그럼 어떤 모양이냐 이걸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 지금 사실 보이는 건 달이에요, 달. 근데 이게 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행성도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태양계에서 빛을 내는 건 태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게 관측이 돼요. 그건 뭘까? 네, 태양빛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 때문입니다. 왜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달의 위상 변화 설명할 때 그때 할게요. 지금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상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실 모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위상이라고 합니다. 왜? 위치 관계에 따른 모양이에요. 달이 실제로 이렇게 커졌다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위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위상 모양 상관없이 이렇게 쓰셔도 돼요. 됐나요? 그때 뭘 기억할까? 네,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을 기억하세요. 네, 우리 반달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상현, 한자로 상현을 이렇게 쓰시죠. 그래서 오른쪽이 매끈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하현 기억을 할 것. 그 다음에 초승, 금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어떤 모양으로 보여요? 그러면 초승달 모양으로 보여요? 상현 모양으로 보여요? 보름, 하현, 금음 모양으로 보여요. 이 중에 하나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다 했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보일지. 그럼 다음 시간에 행성이 어떤 모양, 어디서, 언제 보이냐? 대답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번 내용 다 정리해 드리죠. 자, 핵심 정리입니다. 핵심 정리는요, 선생님이 말미에 정리했던 워밍업은 다음 시간에 계속 활용할 거니까 잠시 빼드렸고요. 뭘 기억해야 돼? 남중고도는 90도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적인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설명했죠. 별자리의 이동, 별의 일주운동과 연주운동 같이 보셔야 됩니다. 방향성은 다행히도 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일주운동은 24시간 안에 해결되는 것들, 즉 1시간에 15도 운동하고 있고요. 연주운동은요. 하루에 1일에 1도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일같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루에 1도씩 서쪽으로 가죠. 그럼 뭐라고 할까? 매일같이 더 서쪽으로 치우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똑같은 별일 때 이번에는 여기가 남쪽 하늘이고 동쪽이고요. 서쪽일 때요. 이런 겁니다. 어제는 분명히 똑같은 시간에 봤을 때 A라는 별이 여기 있었는데 오늘은 봤더니 A라는 별이 여기 있는 거야. 똑같은 시간에.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 A라는 별은 점점점 더 서쪽에 있죠. 서쪽에 있을 때 먼저 뜬다고 했죠.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서쪽으로 동에서 서니까 서쪽으로 1도씩 간다는 표현은 뜨는 시간이 더 빨라졌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용할 수 있겠죠? 네, 똑같은 패턴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는 여러분 기초 문제 260쪽인데요. 남중고도에 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반구고요. 남중한 태양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짠! 선생님이 설명한 거가 동일합니다. 왜 선생님이 이런 거 설명했었죠. 뭐 예를 들어 출몰성, 전몰성, 주국성 뭐 이런 거 설명을 하면서 사실 식만 외워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의미라든지 혹은 저기 같은 것을 복습하는 의미로 선생님이 더 어떻게 이런 식이 나왔는지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이랬죠. 마찬가지. 여러분 남중고도도 식만 외우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다 보여주는 이유는, 증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응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스타트할 때부터 언급했지만 이걸 해석을 하려면 여러분은 고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적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 복습도 되거든요. 됐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지금
저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저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남중고도를 물어봤대. 지금 남중한 태양이래. 남중고도는 뭐죠? 선생님 증명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평선에서 지금 현재가 남중한 태양이니까 태양까지의 높이, 이걸 뭐라고 한다? 고도는 고도인데 무슨 고도다? 뭐 쌤 이걸 H라고 할게요. 지금 H가 바로 뭐다? 남중고도라고 볼 수 있어. 남중고도입니다. 됐나요? 그럼 다행히게도 여긴 더 쉽게 문제가 나왔죠. 요만큼을 알파라고 해줬네. 그럼 요만큼의 각도만 알면 되잖아. 그럼 뭘까? 요만큼의 각도, 요 알파와 요만큼의 각도를 더해주면 H가 되겠죠. 근데 이건 뭐지? 요게 적도예요, 여러분. 적도의 평행선, 보조선 하나 더 그어드린 겁니다. 적도에서 천체까지의 높이는 뭐라고 하지? 저위. 근데 여기 뭐 저기 값을 이미 뭐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뭐라고 해주면 될까? 정답은 이거 베타라고 했네요. 저기 값을 문제에서 베타라고 주어졌네요. 뭐 상관없죠. 베타라고 했으니까 요게 알파니까 H는 어떻게 볼 수 있다? H는 알파 플러스 베타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있죠. 뭘까? 여긴 저기고요. 여기는 뭐가 돼야 된다? 그쵸? 여러분 위동거 아셔야 돼요. 위동거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정 방향, 다시 말해서 천정이고요. 지평선 두 가지 좌표는 90도고도 파악을 해주셔서 전체가 위도가 되니까 아이쿠 이게 위도가 아니죠 여러분. 적도가 여기니까 요만큼이 위도가 되는 것도 아셔야 되고 요만큼 즉 알파는 선생님 알파를 다시 수치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다시 확인합니다. 선생님 요거를 적도로 봤어요. 여기가 적도입니다. 적도에서 천정까지를 위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즉 알파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90도 빼기 뭐라고 할 수 있다? 위도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식으로 완성을 시켜줘야 돼요. 90도 빼기 위도가 되고 베타를 뭐라고 줬으니까? 적위라고 줬으니까. 됐죠? 그래서 남중고도는 90도 빼기 적이 플러스 90도 빼기 위도 플러스 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좌표계, 자전, 공정 모두 마무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행성 파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 파트 역시 좌표계 계속 언급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미 시간에 했던 이각에 대해서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이각 꼭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